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라디오 금보라의 DJ 손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사내홍보 모델 권대명입니다. 이전에 아이언지 철진님께서 금보라에 나오셨던 걸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도 이렇게 섭외가 와서 기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사내 홍보 모델이시기도 하니까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야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금보라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많은 고민을 듣고 해결해 왔지만 아직도 어디선가 남몰래 고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일하는 분들의 고민을 다 들어드리려면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근데 20년 후면은 우리 대명 씨가 은퇴할 나이인가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군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한 30년은 좋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저도 요새 노후 준비에 고민이 많은데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노후 준비를 걱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말이 쉽지 노후 준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처럼 노후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요.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20년째 일하고 있고 50대를 바라보는 직장인입니다.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미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나름 노후 준비를 한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을 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DC형은 제가 제 퇴직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늘려야 하니까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저로서는 부담이 되네요. 그렇다고 DB형으로 전환하자니 애가 커가면서 집도 옮겨야 하고 중간에 큰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도 인출이 안 될까 걱정도 되고요. 돈 들어갈 곳은 많고 수익은 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DJ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네, 우리 사연자분 정말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확실히 집에 아이가 있으면 더 고민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더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네, 이 사연자분께서 가입하신 퇴직연금이 DC형, DB형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DB형,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수준을 미리 확정짓고 회사가 그 퇴직금을 관리합니다. 근로자는 따로 투자나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중도에 그 돈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DC형,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게 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DC형은 DB형과는 다르게 주택 구입 등의 사유 등이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대명 씨의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그래도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연자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 때문에 머리를 감싸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침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따끈따끈한 신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제도예요? 네, 바로 올해 9월부터 실시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인데요. 정확한 제도 안내를 위해 저희 스튜디오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퇴직연금 계획부의 이상철 대리님 모시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대리님, 요새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계획부의 이상철입니다. 대리님, 퇴직연금 계획부에 계시다는 거죠? 이거 어떤 일 하는 부서예요? 저희 퇴직연금 계획부는 부서명에서 알 수 있듯 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전반에 대해 운영, 계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퇴직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쉽게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자분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이번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인데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기금으로 만들고 운영하여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할 때 공단이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대리님 자세히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뉴스에서 국민연금기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국내외에 투자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는 30명 이하의 사업장에 한해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퇴직 적립금을 공단이 공동기금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서 근로자분들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DC형처럼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도 이렇게 신규 제도를 하나 더 만든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사연자분께서는 다행히 중소기업에 다니시면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셨는데요. 통계 결과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4%로 다른 규모의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접근하기에는 까다로운데요.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중소기업 사업장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로도 이어질 수 있죠. 퇴직금 체불은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압박이 크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사업주에 이런 애환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확실히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리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선택하면 또 다른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공단에서 직접 부담금을 공동기금으로 운용하니까 근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자산운용 전담 기관에 체계적으로 자산을 맡기니까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여윳돈을 자산운용사에 맡긴다고 생각하면 진짜 큰 혜택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는 없었던 사업주 재정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선택하는 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확실히 말씀해주신 기준에 맞기만 한다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무조건 선택해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리님, 이 안정적인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자산운용 전담 기관에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뭐 어디다 맡기는 거고 또 어떻게 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기금은 수익률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공단에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 이 자리에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관계자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자리에 한번 모셔볼까요? 네, 미래에셋증권의 김철민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 중소기업 퇴직기금 운용팀 김철민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미래에셋증권이 어떻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안정적 수익률 달성을 위해 기금이 지닌 기본적인 운용 체계를 말씀드리고 저희 미래에셋증권만의 차별화된 운용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는 물론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또한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한 자산운용을 위해 투자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운영 관련 의사결정이 정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 미래에셋증권만의 차별화된 운영 전략이 있을까요? 네, 미래에셋은 글로벌 투자 전문 그룹으로서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자산운용 전담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으로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주식, 채권 등 각 운용 파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운용팀을 구축하고 기금 운용만을 위한 전용 통합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 가지의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기금 규모 증가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운용 전략을 수립할 것이고, 둘째로 철저한 단기자금 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 확대를 통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의 차별화된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단계별 맞춤형 운용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전략입니다. 초기에는 운용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이후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을 최소화하고 해외 및 대체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투자의 경우에는 초기에 벤치마크의 안정적인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운용할 계획이고, 이후 규모가 확대되면 액티브형 투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체 투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인프라 등 실물 투자와 더불어 사모 투자 등 비실물 투자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거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는 기금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에는 불규칙한 기금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단기 자금 비중을 높이고 현금 흐름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기 자금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형 상품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안심이 됩니다. 네, 워낙에 잘 설명해 주셔서요. 맞습니다. 이사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김철민 이사님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드리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상철 대리님, 아까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에는 없었던 사업주 재정 지원이 있다면서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업주에게는 퇴직연금 기금 가입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월 23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금 중 10%를 지원합니다. 또 0.2%라는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가입을 독려하고 있어요. 대리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대리님의 설명을 듣고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여쭤보고 계십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빨리 알려주세요. 네, 가입 절차 역시 기존의 규약 신고나 자산관리 계약 등의 복잡했던 단계를 없애고 아주 쉽고 간편하게 줄였는데요.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에 동의한 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가입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부담금을 납입하면 끝납니다. 네, 정말 그게 다인가요? 오, 그래요? 간단하네. 완전 간단한데요? 네. 그렇죠. 신청서 내고 가입하면 끝? 네, 맞습니다. 근로자 역시도 자동 이체 여부와 추가 부담금 납부 여부를 기입한 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기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간편해진 가입 절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을 포함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단의 새로운 제도를 알려주신 퇴직연금 계획부 이상철 대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대한민국 2천만 근로자가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금보라는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금방. 금방.